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자, 짜자잔! 이 책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의 저자이신 김창기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모저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출발! 반갑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본인 소개 먼저 셀프로 해주십시오. 네. 예, 저는 행복한 퇴직의 김창기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김찬기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 김창기 TV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채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 2019년 12월 말에 퇴직을 했어요. 네네. 퇴직을 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후에는 구글에서 나는 봉급을 받겠다. 이런 맞아요. 계획을 가지고 네. 유튜브 채널을 2019년 12월 말에 퇴직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2019년 2019년 8월. 8월 달에. 퇴직하기 몇 개월 전에. 저는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9년에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할 때의 생각이랑 막상 채널을 운영해 보니까 또 약간 처음 시작과 또 채널 운영하고 난 뒤의 느낌이 다른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처음에 2019년에 그때 채널 8월 달에 올렸을 때 네네. 12월 달 되면서 구독자가 1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6개월 정도? 한 5개월? 5개월 정도? 이 정도에. 그럼 되게 빠른 편이죠. 그리고 광고를 올리라고 네네. 구글에서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쉽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예, 했어요. 저는 쉽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 이후가 안 돼요. 1000명까지는 비교적 5개월 정도에서 돼서 뭐 크게 힘들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예. 제가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영상을 주기적으로 계획된 날짜에 예.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떨 때는 좀 올리고 어떨 때는 좀 안 올리고. 그러면 이 올리는 영상을 이제 주기가 어떻게 올리셨어요? 주 1회라든지 아니면 월 몇 회라든지? 처음에 8월 달부터 12월까지는 일주일에 한 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하나 올릴 때도 있고 2주에 하나 올릴 때도 있고 이런 인터벌을 좀 주기적으로 안 올렸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상을 학교 강의를 할 때 만든 영상을 내 채널에 한번 올려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구독자가 빠져나갔습니다. 왜 빠져나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이 자기 특화된 채널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해보면 나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구독자 이렇게 빠져나가요. 정말 슬픕니다. 영상 하나가 몇 분짜리지만 사실 그걸 만들 때는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 풀로 걸릴 수도 있는데 빠져나가면 정말 급좌절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식당으로 치면 김밥 천국집에 그 수많은 메뉴에 그런 식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이제 전문적인 하나의 컨셉으로 정말 그 전문가답게 꾸준히 같은 콘텐츠를 올려서 그 분야의 하나의 전문가 채널이 되느냐 그건데 여러분들 물론 누구는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다 밥 먹는 거 올리고 브이로그 올리고 뭐 활동하는 거 올리고 다 해도 조회수가 팍팍 늘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브랜딩이 되었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뭘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권장하는 거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올리는 거를 권장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책에는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책이 정말 많아요. 음. 네, 책이 너무 많은데 일반적으로 책들을 보면 어떤 책들은 매뉴얼처럼 좀 딱딱해서 틀린 말은 아니나 이렇게 보면 사기에 조금 쉽게 이렇게 혼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만들고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면서 내가 궁금한 점을 알기에는 조금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보면 책은 술술 잘 읽혀요. 잘 읽히는데 자기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읽히기는 잘하고 내용도 괜찮으나 내가 채널을 개설하고 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좀 많이 되진 않는다. 이런 이제 대부분의 책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을 보면은 두 개가 다 좀 만족이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되면서, 그리고 쉽게 좀 설명을 해줘서, 그리고 그 사례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교수님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강의할 때 이제 이 책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또 모시고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 이제 모신 김에 궁금한 거 한번 쭉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하고는 싶으나 이런저런 걱정으로 인해서 촬영하려고 하면 장비 걱정, 그 다음에 또 기획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준비할 게 많고, 그렇게 이제 마음은 있으나 너무나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에게 딱 3가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전 우선 영상은 핸드폰으로 찍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전문 카메라로 찍으면 화질이 좋고 상당히 잘 찍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전문 카메라의 설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은 자동으로 설정되게끔 아예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찍는 거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핸드폰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거부감이 좀 적어요. 이게 너무 거창한 장비를 가지고 막 들이대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조명 켜고 카메라 켜면 상당히 긴장감을 갖기 때문에 네. 영상이 좀 자연스러운 영상을 얻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필요할 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가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사운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소음이 이제 컨텐츠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 때문에 되게 예민해져요. 민감해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때는 거부감이 없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인터뷰할 때 녹화를 뜨면서 우리 연습 한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녹화를 뜨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 영상이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거는 저도 조금 동감을 하는 게,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다가 보면, 이렇게 점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따듬고 하다가 보면, 내용은 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될 수는 있는데, 자연스러움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덜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방송 멘트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그냥 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EBS 방송을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얻기에는 스마트폰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촬영하는 것으로 인한 장점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경비가 절감된다는 것이죠. 맞죠? 그죠? 카메라를 구입하고 내가 이런저런 장비를 다 구입을 하려면 일단은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폰은 누구나 있으니까 이 스마트폰은 일단은 가격이 내가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사용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 항상 지금 이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촬영되고 있는데 스마트폰과 삼각대 예, 그거 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필요하면 딱 끄집어내서 바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성을 가지고 있고 편집도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 같은 PC에서 하는 편집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대부분 많은 영상을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효용이랑 속도 같은 게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폰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게 많고요. 우리가 갖추어져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이 얼마나 홍보 마케팅비가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면 왜 그런 대기업에서 만드는 채널들이 조회수와 좋아요가 엄청난 건 아니거든요. 네. 도리어 1인 크리에이터가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조회수와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비빨이 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내가 시청자에서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들 중에 아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수익을 절대 수익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책도 쓰시고 본인 채널도 운영하시고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걸로 인해서 창출되는 수입을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를 디테일하게 알려주십시오. 디테일하게는 좀 아, 그래도 궁금합니다. 예. 유튜브 채널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네네. 구글에서 연락이 와요. 네. 통장 계좌를 등록을 해라. 네. 네, 그래서 통장 등록을 하고 나면 메일이 옵니다. 그렇죠. 얼마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와요. 그래서 네. 구글에서 이제 받는 수입이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강의 요청들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강의하는 게 뭐 제주에 창업하는 청년몰에 대한 강의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네. 지역사회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수원에서 강의하고 네.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책을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네네. 이 책이 지금 다 인쇄를. 팔렸어요. 네, 책이 다 팔렸습니다. 이 책으로 수입이 크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번째, 책으로 인한 인쇄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책의 저자가 강의를 하는 거랑 네, 유튜브 책을 낸 저자가 강의를 하는 거랑 그냥 일반 저희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강의하는 거랑은 또 다른 훨씬 더 전문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니까 메리트가 있죠. 네. 그 이제 다음은 네 번째, 네. 첫 번째가 구글, 예, 그 다음에 강의 수입,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인쇄, 책, 네네네. 네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생방송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 네, 맞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생방송 진행한 게 한 10건이 좀 넘어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라이브를 하셨나요? 생방송은 네. 교육 쪽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 하는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데서 아, 비대면으로 선거하고 이런 것들을 네네. 라이브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 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바구니에서 공을 딱 꺼내서 몇 번 됐습니다 이런 거를 라이브로 보여주는데 네네. 직접 그분들이 하면 방송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표를 하는데 중간에 영상이 끊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요청을 해서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네. 스마트폰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때는 전문적인 좀 촬영 장비가 필요한 거죠. 캠코더를 네. 가지고 선발되면 이제 쭉 줌인해서 보여주고 캠코더도 한 3대 정도 세팅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네 번째인가요? 네. 네 번째. 또 있습니까? 그게 이제 네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제작해서 납품하는 거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거는 얼마에서 얼마 정도 되나요? 저도 홍보 영상 만들고 있지만, 네. 그게 지자체나 이런 데는 예산에 맞춰서 네네. 품질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품질로 가는 쪽에는 그게 영상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공수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그렇죠. 부분이 관련이 있어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저렴한 거는 몇십만 원에서 네네. 뭐 비싼 거는 뭐 지금 아주 비싼 건 제가 안 하고요. 몇백만 원 정도. 예, 네, 정도. 지금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네, 저랑 비슷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높은,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열심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이팅이고요. 그 수입원이 그래서 구글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 그 다음에 강의, 인쇄, 그 다음에 라이브로 인한 거, 그 다음에 홍보 영상 제작, 이렇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인한 수입을 하면 구글 광고 수입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일적으로 연결을 시켜야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이제 같이 교수님이랑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저도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채널에서 나오는 구글 광고 수입은 지금 이 조금숙 TV는 아직 10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수익이 나지 않고 다른 남해에서 구멍을 구구단한 채널은 여행 채널인데 거기는 구독자가 이제 2,700명 정도 돼서 그쪽에서 구글 광고를 인한 수입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강의 수입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전문 강사이기도 한데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유튜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강의 주제가 되게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요. 강의로 인한 수입도 그것도 무시 못하게 강의가 많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홍보 영상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그 지역의 홍보 영상을 만들거든요. 매달 뭐 하나씩 하기도 하고 또 몇 개를 한꺼번에 이제 협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돼서 홍보 영상을 만드는 그런 수입, 그 다음에 또 제 채널을 보고 홍보 영상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또 원해서 콘텐츠, 그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제가 또 제 채널을 보고 뭐 사회자라든지 MC라든지 이런 어떤 진행자 외에도 그 저자로서도 또 인터뷰 요청이나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예를 들면 어떤 상품 소개 같은 것도 있죠. 가게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커머스 쪽으로도 또 수입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제 비즈니스가 이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면서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채널의 수익화를 이제 한번 처음엔 당연히 수입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제 컨텐츠를 업로드 하시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수익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하다가 보면 저도 이제 2018년부터 했으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막 열심히 스포트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은 이게 충전이 필요할 때, 힘이 빠질 때,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조회수가 약하고 반응이 약할 때 정말 기운 빠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시나요? 저는 인터뷰 영상을 많이 해요. 퇴직자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새롭게 다른 사람한테 얻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지 않고 한참 인터벌이 지난 다음에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배우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섭외가 잘 안 됐을 때 네네.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야,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섭외해서 네. 인터뷰하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기부여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 주제에 따라서 그 영역에 대한 거를 사전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그 부분의 영역에 지식에 대한 거가 확대되는 느낌에서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그렇죠.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재미도 있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내가 또 많은 걸 얻기도 하고 그죠.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컨텐츠를 만들면서 단순히 수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좋은 분도 만나고 또 보람도 느끼고 가끔씩 또 덕분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기쁨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한다니까 그래 너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인정해 줄 때. 예, 뭐 채널 보고 도움을 받았어요라고 할 때 특히 교수님은 이제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아닌가요?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쭉 그냥 계속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들을 조금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막막할 때에 또 김창기 TV 채널에서 그러한 은퇴한 분들의 삶을 미리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어떤 걸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런 정보도 주고 하니까 되게 유익한 정보죠. 그래서 제 채널은 연말 연초에 구독자가 많이 생겨요. 그때가 맞아요. 퇴직하기 전이고 퇴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니까 그거에는 네이버 검색을 많이 했지만 근래에는 유 선생한테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유 선생님한테. 그래서 연말 연초에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널에 따라서 구독자가 너는 그게 또 틀리네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싶은 분에게 자신의 컨텐츠를 뭘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컨텐츠를 잡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해야지 라고 자기 채널에 대한 기획이 딱 잡히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되게 막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딱 3가지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본인이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이것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업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일을 하듯이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걸 하면서 좀 즐겁고 그리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라는 경우가 있어야지 지속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기 전에 퇴직에 대한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사를 만나서 퇴직에 대한 정보를 퇴직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는 행정 처리는 무엇이고 저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잡고 이런 걸 질문을 했었을 때 상담사 하시는 분이 그런 거 질문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행정 처리에 대한 건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퇴직했었을 때 국민연금에 대한 건 어떻게 되고 보험에 대한 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저기 찾을 게 아니라 정리된 거 있으면 그게 필요하다 했었을 때 그건 정보가 없다.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그것만 해주세요. 그래서 상담받고 오면서 유튜브에 대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 많은 사람이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퇴직에 대한 거를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됐는데 하게 되면서 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지. 퇴직에 대한 책을 써야지.
거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이 삼박자가 가져가면은 제가 어떠한 콘텐츠에 대한 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책에 대한 거는 네. 내년도에 쓰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다른 책을 쓰고 있고 내년도에 퇴직자 대상 책을 쓰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영상에 대한 것, 책에 대한 것, 그렇죠. 교육 과정에 대한 게 채널도 퇴직자 대상이 주 컨텐츠고 책도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하면 날개를 다시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때 한 명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받을 수 있는 상담하시는 선생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정보 받고 다른 건 또 교수님 스스로 또 찾아서 했는데 내가 해서 보니까 이런 정보가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채널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본인의 경험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구독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고 함께 성장할 수가 있죠. 정말 좋은 채널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는 나는 특별히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타인들이 나한테 어떤 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 아,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 걸 또 콘텐츠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또 하나의 여러분의 채널의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것들을 주제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만이 채널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컨텐츠로 올려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것도 또 좋은 채널이 되죠. 그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예. 전문가하고 나하고의 갭 차이는 좀 많이 나면 예. 사람들이 나는 저 영역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보다 약간 한 걸음 빨리 간 사람이 주는 정보는 맞아요. 내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정보만 주셔도 여러분의 채널 충분히 할 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오늘은 유튜브 크리에이트 되기 저자이신 김상기 교수님 모시고 우리 크리에이트들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경험담도 많이 알려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예.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